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열린마당에서는요, 알쏭달쏭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누리세요.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정책과 행사입니다. 말 그대로 광주시 또 전라남도가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행사들을 OX 퀴즈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저희들이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시와 도에서 마련한 정책들 많이 보내드리잖아요. 네. 소개를 해드리는데 전해드리는 저희도 가끔씩 우와 이런 게 있었어 그런 맞아요. 생각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유익한 정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 좋은 정보들 네. 잘 챙겨가시길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예. 누리세요.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정책과 행사. 예. 이거 듣고 어떠셨어요? 저는요, 정말로 우리 이 시와 도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요. 정말 사랑하는데, 그 시와 도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조금, 잘 모르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랑은 하지만 잘 사랑은 모르겠다. 하지만, 그만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또 누리고 있어도 잘 느끼지 인식하지 못할 못할 수도 때도 있고요. 있고요. 저는 맞아요. 지금 시가 주고 있는 그 저에 대한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게 아마 누리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아마 네. 그럴 지영님 씨는 겁니다. 어떠세요? 서운할 수 있겠어. 아니, 이 상대는 정치나 정책이라는 게 공기나 이런 거 나랑 맞아요. 똑같잖아요. 그게 네. 가장 귀한 건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귀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아세요? 뭐? 저요? 예. 아우 잘 알죠.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예. 그래서 다양하게 좀 정책을 오늘 공부하는 자세로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정책인지 행사인지 모르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오늘 OX 퀴즈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광주를 소개하실 때 예향, 의향, 미향이라고 많이들 소개하시는데요. 네. 저는 요즘 예 더해서 예향, 의향, 미향, 이제는 취향까지 더해서 취향이 살아있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그런 도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광역시 행사와 그리고 공식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홍보팀장 이정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하면은 벌써부터 마음이 참 푸근해지시죠? 우리 마음의 고향이고 또 예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려온 생명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남이 또 다른 기회를 가지고 기회와 미래의 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 도장을 글로 담아내고 있는 연설문 팀장 고경입니다. 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두 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대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네네. 과언이 아니겠다라는 광주 대표, 전라남도 대표. 네. 약간 라이벌 느낌이 지금 살짝 나기도 하고요. 네. 혹시 오늘 자리 하시는데 네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혹시 손 드셨나요? 저는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네. 고경희님은요? 벌써 밀리네요. 그럼 저희 사실 도청에는 뭐 훌륭한 저희 기라성 같은 저희 동료분들 참 많으신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차례까지 지금 오게 돼서 굉장히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네. 물론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걸 얻어가시겠습니다만 네. 또 광주시와 전라남도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겠죠 오늘. 예. 네. 어떻게 어떨까요? 생각하시나요? 시민들이 이제 아까 김성환 패널께서도 말씀하셨었지만 네. 평소에 모르고 있던 이런 정책이 있었어 하는 것들을 저희들도 좀 친절하게 효능감 있는 정책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도민 여러분께서 알게 되시면 정말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렇게 알려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오늘 제가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X 퀴즈를 통해서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OX 퀴즈. 우리 이정현 팀장님이 준비하셨죠? 예. 광주 시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할 경우 광주시가 보장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네. 굉장히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이지?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자체마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잖아요. 네. 하면서 지냈는데 보장 항목에 대해서 그중에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일 때 광주시가 보장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연재해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지자체가 시민들 또 도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넣고 있어? 그것도 이 부분을 맞아요.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네, 텐데요. 네. 보험은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면은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권리고요. 네. 그런데 문제에서는 광주시가 보장하는 보험금 자연재해로 사망할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자연재해로 사망할 경우 광주시가 보장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O, 아니다, X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와, 한 분 일단 빼고 다 오를 드셨네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부터 지정남 씨와 우리 김성환 감독님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이거 흔치 않습니다. 저희 완전 진지해요 지금. 오. 지금 네. 이거는 완전 진지해요. 받고 싶다라는 희망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기도 하고 서로 의견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네.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정책에 하고 지금 혜택을 받고 싶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오늘 정말로 지정남 씨보다 제가 더 잘 맞추고 싶거든요. 아까 제가 시로부터의 혜택을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를 잠깐 내가 망각했었는데 네. 제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보니까. 면요? 갑자기요? 네. 지금 자연재해로 사망했을 때는 네.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제는 안 되겠지만 네. 자연재해는 가능합니다. 그 네. 빛고울로에서 시청 가는 그 전광판에 네. 이런 거 안내해주는 영상이 있었어요. 맞아요. 지진이 나거나 네. 불이 났거나 이럴 때 됩니다 이게. 아따 정확하니 보고 다니시오. 무지하니 이걸 나한테 해당이 되는 거다 하면. 네, 앞서 정은아 아나운서가 얘기했지만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만에 하나 네. 보장하지 않더라도 네. 오를 들면서 이거 보장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은 아마 광주시에서 이런 보험을 들고 있나라고 말씀 전해드리기 전까지는 네네네.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ถื고 있나 보다. 그럼 이건 받아야 해. 오를 선택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 두 분의 답이 맞는지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예, 한 분께서 X를 하셨는데요. 정답은 O입니다. 네, 그렇군요. 옵니다. 네, 자연재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네. 광주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화재나 그리고 산사태 같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네. 또 한 가지는 대중교통을 통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다가 사망하거나 또 재해를 입었을 때 또 강도상해, 농기계에 의한 상해 그리고 감염병에 걸렸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 시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험을 들었고요. 그리고 모르셨다가 3년 이내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다시 그거를 신청을 하시면 보장 내용에 따라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팀장님은 3년이 넘어가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3년이 넘어가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이 되는 건가요? 그걸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만약에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3년이 안 3년 이내에. 됐다면 빨리 챙기시길 네.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광주 시민 안전보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감독님? 저는 약간 그 전에 그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기로 해서 다쳤을 때는 안 네, 되겠지만 인제는 안 되고. 인제는 네, 안 되는데 네. 자연재해로 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귀담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가 이렇게 시민들의 그런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났을 때 시가 책임지고 보장을 해주는구나라는 걸 들었을 때 든든한 마음이 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영상 그 홍보 영상 보고 무릎을 탁 쳤거든요. 오. 저거지. 그리고 자녀가 군인대 가잖아요. 예, 예. 그럼 그것도 보장이 되더라고요. 오. 내 아들이 군대 갔을 때요. 저거지. 내가 좀 맞아, 든든했습니다. 맞아. 아, 예, 그걸 보고. 네. 근데 저희들이 가끔 내가 무슨 보험에 들어야겠다, 보험 가입해야겠다라고 하면 절차들이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복잡하기도 광주시에서 하고. 네. 어떤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니 내가 혹시 들어야 하나?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팀장님 어떤가요? 사실 개개인이 이거- 무슨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네. 광주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분들이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법 체류가 아닌 등록 외국인들까지도 포함해서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는 광주 시민인데 다른 지역에 가갖고 서울에서 네. 이렇게 다쳤어요. 네. 그럼 보험료 없어요? 보험료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과는 상관없이 보장이 상관없이? 되기 때문에. 오. 네. 네. 주소만 여기면 두면 된다. 그렇습니다. 주소만. 네. 오메 좋네요. 네. 자, 근데 자연재해나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이 조건들을 꼼꼼히 살피셔야 되겠고요. 지금 광주시에서 이런 정책이 있다라는 거, 알고 광주 시민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흡족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남 주소지가 도민도- 전남일 경우에는 예. 어떨까? 전남도 고민되는데요. 당연히 있겠죠. 아, 물론입니다. 네, 저희 전라남도에서도 도민 안전공제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광주 팀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뭐 화재, 폭발, 그리고 대중교통사고 여러 가지 해당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희가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어르신들 실버존 교통사고라든지 또 요즘 많이 나는 그 개에 물리는 사고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른 사회재난들도 좀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항목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민 여러분께서 좀 어려운 일 있으실 때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고경희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정현 팀장님이 우리도 뭘 더 해야 될까 표정에서 무엇인가가 느껴졌습니다. 긍정적인 경쟁이 될 수 있으면 네. 시도민이 다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본인이 챙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해당하는지 꼭 챙기셔서 이거 누락되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예, 예. 걸리니까요. 네네. 자, 첫 번째 문제는 광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마련한 보험과 관련된 정책 소개해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전라남도와 관련된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고 팀장님 문제 내주시죠. 네. 전라남도에서는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다. 예. 네. 자, 각 지자체마다 청년들을 위한 이런 그 결혼과 관련된 지원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전라남도에서는 그렇다면 결혼을 하면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 네. 역시 받아야 한다, 받고 싶다 해서 받고 싶다. 오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요. 물론 결혼 축하금이 있고 없고도 중요합니다만 그렇죠. 자, 금액이 정확히 200만 원이라고 제시가 됐죠. 이게 함정일 수 있습니다. 네. 210만 원이면 이건 틀린 겁니다. 너무하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금액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왔다라는 거. 요거 네. 함정일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200보다 좀 덜 된 100만 원일 수도 있고요. 예, 예, 조금 더 예. 많은 뭐 뭐 300이 될 300일 수도 수도 있는 있고요. 거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전라남도에서는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으로 네. 200만 원이 지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야, 지금 김성환 감독님과 지정남 씨가 의견이 일치합니다. 계속. 예, 예. 열심히 하시네요. 자, 일단 그러게요. X를 드셨어요. 다른데요? 천천히 자, 하세요.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돈을 주기는 주는 것 같아요. 네. 안 줄 수가 요 근래에 그 출산 정책에서 네. 이거 돈 안 주는 시도가 없어요. 네. 결혼인데도요. 결혼 어. 어쨌든 간에. 그런데 200만 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금액이 다르다. 너무 적어. 적다고요? 너무 아니, 너무 많아. 많다니까. 오메 요새 시세를 모르시네. 200만 원 갖고 어디 코에 붙인다요? 그런데 돈이 근무 가지고 뭐 저 집사라고 돈 주는 것은 아니고 축하금이기 때문에 200은 너무 과하다. 그럼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100만 원 정도가 아닐까 그렇다. 싶습니다. 조금 더 쓰시지. 저는 한 500. 왜? 아니, 오호. 뭔 돈이 이러고 많아갖고. 그 정도 해야 결혼을 어째라. 결혼이 뭐 1년지 대산디. 돈 받으려고 결혼한다요. 아니 이왕지서 1년지 대산게 맞다. 크게 알았어. 축하를 받아야죠. 어쨌든 상황 금액이 다르다. 금액이 다르다. 주긴 주는데. 두 분 다 의견은 X라고 X인데. 하셨는데 한 분은 너무 많다라고 많다? 하셨고 지정남 씨 너무 적다라고 예, 하셨고 예, 예. 네 정답을 천만 원 확인해 숫자네. 보겠습니다. 팀장님 정답은요?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200만 원을 지급하는군요. 아, 200 줍니까? 아, 네. 근데 저희 김성환 감독님은 네네. 지금 틀린 답을 2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200만 원 지급 당연히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전라남도에서만 지급을 해드립니다. 아하. 네. 물론 이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별 사업으로 하는 데들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광역 중에서는 좀 유일한 사업이어서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감독님 유일하다고 합니다. 전라남도가. 그러면 제가 결혼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근데 감독님 다시 결혼하셔도 예. 또 그 부부 중에 한 분은 초혼이셔야 돼서 조금 조건이 있고 아, 또 조건이 한 가지. 있군요. 자, 한 분은 초혼이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적어도 한 분은. 네. 그래서 혹시 이제 배우자님이 초혼이시긴 하더라도 예. 또 한 가지는 네. 그 부부 양측이 모두 만 49세 이하셔야 되거든요. 양측이요. 네. 양측이 만 그래서 49세 이하.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네.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사실 이런 시책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도 많고 부담도 많은데 특히 결혼 초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200만 원 또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또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하시라는 의미로 저희가 준비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저희 전남 시군 중에는 자체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추가로 더 드리는 데도 그렇죠. 있어요. 아, 이게 같이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오. 중복입니다. 별도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혹시 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뭐 거주하시는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또 자세히 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중복 지급하는 거 저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왜 50살로 이 못을 박습니까? 49살로. 만 49세. 예, 요즘에 말이에요. 50 넘어가고도 아니 초혼을 뭐 하는 것은 그건 뭐 이해가 된디. 아, 감독님 이야기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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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얘기를. 그렇게. 아니 한 살 차이로 돈 못 받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나이 제한을 풀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합니다. 나이 제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 예. 한편으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네. 기대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럼요. 과거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은퇴하는 나이가 60이라고 가정을 네. 하면 지금의 60은 정말 청년이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나이 풀어주십시오. 근데 사실 이제 청년 나이 네. 기준이 뭐 지역마다도 다르고 네. 하지만은 그 청년 기본법상은 뭐 만 34세 그럽니다. 근데 저희 도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만 45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결혼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청년들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자. 이제 또 그런 저희 또 의지가 좀 담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0대 후반에 지금 결혼을 고민하신 분들은 한 가지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팁을 드리겠습니다. 만 49세 이하. 그리고 재혼도 가능한데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네. 한 분은 무조건 초혼이어야 가능하다라는 팁을 드렸습니다. 예. 이정현 팀장님, 예. 광주시에서도 이런 정책들 혹시 있습니까? 예, 광주시에는 뭐 안타깝게도 결혼 축하금이 없습니다. 네? 저도 전남으로 가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주시는 사실은 결혼을 지원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는 저희도 지자체 최초로 갭이어라고 청년 갭이어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갭이어라고 하는 사업들은 잠시 일과 학업을 중단하고 1년 정도, 뭐 한 달 정도 해외에 나가서 아니면 국내 다른 지역에 살면서 일과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인생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것들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광주형 갭이어 사업을 해외로 이제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1인당 500만 원의 해외 연수비가 지원이 되고요. 지금 30명의 친구들이 해외에 나가 있고 곧 비행기 타고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첫 번째로 이제 결과 발표들이 있을 건데 그런 정책들이 청년 수당이나 아니면 청년 전세자금 지원이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수당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많이 있고요. 광주광역시의 청년 정책들 한 곳에 모아놓은 또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되게 원스톱 좋아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모든 청년 정책을 청년 정책 플랫폼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요즘 청년주택 보급 사업과 네.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전해드렸는데 전남형 청년주택도 보급될 예정이죠?
네. 요즘 언론에서도 보시면 화순 만원 주택 네. 굉장히 화제죠.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2026년까지 저희가 목표가 지금 1,000호를 네.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화순처럼 저희도 사실 마음으로는 10,000원 주택 저희가 그게 꿈의 목표긴 합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도 일반 시세의 임대료보다는 반값 이하로 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청년들이 살기 좋은 광주, 전남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님. 광주에 대한 정보와 소개를 한 곳에 모두 볼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의 이름은 우리의 광주다. 네. 네. 자, 일단 이 문제를 마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름을 알기 전에 이런 플랫폼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있으니까 문제 주셨겠죠? 그렇죠. 이게 정보라는 게 흩어져 있으면은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이 내 손에 닿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냥 뜬구름 잡는 건데 네. 한 곳에 모여 있고 찾기 쉬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자, 이름이 우리의 광주다. 이것이 맞느냐? 네네. 그걸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런 플랫폼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고 네. 과연 이름이 우리의 광주일지 아니면 다른 이름일지. 뭐일까요? 우리의 광주가 아니면 우리가 광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와 나의 광주? 광주 우리 뭐 이런 거일 수도 예, 있고요. 뭐 그럴 수도 네, 있고요. 네. 야, 이름을 일단 우리의 광주가 맞는지 아닌지 네. 아니면 이런 플랫폼이 있기는 한 건지 자, OX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에 대한 정보와 소개를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종합 플랫폼 이름은 우리의 광주다. 광주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오늘 두 분이 왜 이러시죠? 저희 텔레파시가 진지합니다. 대단합니다. 굉장히 진지해요. 정말 저는요 이때까지 지정남 씨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감독님, 굉장히 저는 진짜. 지금까지 감독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처음 봐요, 저도. 아니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 지역의 정책이고 네. 다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 그동안에 좀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제목이 그러니까, 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의 X 드신 광주가 거예요? 아니다라고 드신 아니죠. 거잖아요. 우리의 광주라는 얘기는 우리는 잘 안 써요. 그러면요. 그럼 뭐가 저는 빛고울 광주다. 빛고울 광주.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빛고울 빛고울 광주. 어떻게 광주다. 왜 X로 알맹이가 하셨어요? 다르네요. 왜? 저는 나의 광주.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니까요. 나의 광주. 나의 광주다. 우리 빛고울 이렇게 객관화된 게 아니고 나의 나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광주. 그건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아니, 지금 광주는 빛고울이라고 전부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나의 광주가 더 가찹지 빛고울 광주가 더 가찹어? 아따 참말로. 아따 참말로. 네. 아니, 두 분이 싸우실 일이 아니고 저희가 네. 정답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니까요. 네. 자, 우리의 광주가 아니라 한 분은 빛고울 광주다. 또 한 분은 나의 광주다. 네. 두 분 다 모두 X를 들긴 하셨지만 내용이 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정답이 우리의 광주일 수도 있는 있어요. 겁니다. 네, 맞아요. 예,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예, 정답은 X. 자, 일단 네, X입니다. X 우리의 맞아요. 광주는 네.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해요. 네. 네. 홍보 종합 플랫폼의 이름은 모두의 광주입니다. 모두의 광주. 모두의 광주. 광주가 지역이긴 모두의. 하지만 네. 지역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모두의 광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두의 광주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아마 아실 겁니다. 기관들마다 홈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들어진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만 한데 모아서 여기에 들어오면 모든 산하기관들에 대한 정보와 모든 산하기관에서 만든 영상 그리고 이미지들이 다 포함돼서 이제 제공이 되고요. 아마 아실 겁니다. 매체들도 유튜브가 있고 막 블로그가 있고 인스타도 있고 그렇죠. 페이스북도 있는데 네. 이 모든 부분들의 정보들이 다 산발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사한 정보들은 저희가 모아서 큐레이팅합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저희가 내용들을 다시 갈무리해가지고 이 정보 플랫폼 안에다가 집어 넣는 겁니다. 이게 7월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소개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퀴즈를 드렸습니다. 예. 근데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플랫폼을 선택하고 찾아보는 건 이제 시민들, 도민들의 몫인데 네. 지금 모두의 광주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주시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광주시 홈페이지와 종합 플랫폼인 이 모두의 광주 어떤 예.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제 이게 지자체들의 이제 트렌드기도 한데요. 홈페이지와 별도로 이렇게 마케팅을 위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플랫폼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사실은 공급자 중심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불필요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이거는 광주광역시가 하고 싶은 모든 정보들,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 홈페이지인 거고요. 네. 모두의 광주 플랫폼은 사람들이 평소에 잘 알고 싶어하는 정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메인 창에 영상과 이미지로 모아놔서 그냥 올려다 보시면 내가 필요했던 정보와 행사와 뭐 이벤트들까지 다 모여진 곳이 모두의 광주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두의 광주 그 홈페이지 주소도 있지 않을까요? 예, 모두의 광주라고 치시면 그냥 됩니다. 모두의 한글로 모두의 예, 광주.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치시면. 포털 사이트에 가셔서 모두의 광주 치시든지 네. 뭐 홈페이지를 가고 싶으시면 광주시 홈페이지 이렇게 네. 좀 구분해서 검색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광주시가요, 전국 최초로 광주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저희가 어디에도 없던 돌봄의 시작 통합 돌봄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시민 누구나 질병이나 그 노쇠, 장애 등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기관으로 전화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되실 그렇죠. 텐데 사실은 저희가 자꾸 이제 원스톱으로 만드는 이제 서비스들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런 번거로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1660 2642라고 하는 1660 2642 통합 돌봄 플랫폼 이렇게 원스톱 전화를 개설했었습니다. 네. 여기로 전화하시게 되면 예를 들면 질병이나 사고, 노쇠나 장애가 있었을 때 누구에게 도움받고 싶으면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 이 플랫폼의 핵심인 사례 관리자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연결해주는 너무 예, 좋다. 상담사 같은 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받고 직접 집에 방문해서 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1대1로 맞춤형으로 만들어주시고 서비스를 연계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조차 전화하기 힘든 분들은 네. 저희가 위기관리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은 시간을 두고 직접 찾아가서 네. 이분 상태를 그냥 확인하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네. 네, 정확한 전화번호는 1660 그리고 2542 2642번입니다. 네. 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입력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디로 전화해야지? 이건 어디로 전화해야 될까? 막 이렇게 판단이 예. 안 쓸 때 네. 바로 여기 전화해보면 간단히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이렇게 딱 하나로 돼 있으니까 진짜 광주시에서 잘하고 계시네요. 네, 전국에서도 많이 1660 네. 2642. 맞다. 광 반장님 맞습니다. 그거 광반장. 제가 네. 그 광고 영상을 봤어요. 네. 광 반장이라고 하나. 1660 2642. 기억해 네. 주세요. 네. 네. 가끔 그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그렇죠,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정말 시민들이 설마 그러겠어 하는데 정말 많이 하시는 행동이 114, 119, 112로 전화를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방금 전해드렸던 1660, 2642를 좀 메모를 해주셨다가 필요할 때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열린마당에서는요, 알쏭달쏭 OX 퀴즈, 누리세요. 광주와 전남의 정책, 그리고 행사와 네. 관련된 내용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고경희 팀장님. 네. 관광지, 농수축산물 할인이 적용되는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는 전남 이외 지역에 거주해야 가입할 수 있다. 네.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는 우리 지역의 농수축산물 판매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건데요. 어떤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건지 그 자격 요건, 전남 이외 지역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네. 이게 거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과연 전남 지역에 거주해야 되는, 전남 지역 이외에 이외? 거주해야 되는 건지 이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문제 안에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네. 생각하고 답을 해주셔야겠어요. 자,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는요. 전남 이외 이외 지역. 지역에 거주해야 가입할 수 있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할지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처음으로 두 분의 의견이 갈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O를 드신 분이 딱 두 분이 계시네요. X가 좀 더 많습니다. 네. 자, 일단 감독님 감독님.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여기 잘 들어보면요. 전남 사랑애예요. 사랑애 서포터즈예요. 예, 우리 전남 사람은 말 안 해도 사랑합니다. 다. 예? 전남을. 아, 정말요? 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남을 사랑해줘라. 이런 의미를 담은 그런 서포터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원 등록을 해야만이 우리 전남이 들어와서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정확하잖아요. 예. 오. 사랑에 무슨 국경이 있고 나이가 있고 무슨 지역을 나누고 그래요. 사랑한다는데. 아니, 그래서 그러긴 우리 한데. 전라도민이나 그 위에 사는 전라도민 고향이신 분들이나 네. 타 지역 분들이나 다 가입할 수 있는 누구나. 그게 외지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니까. 사랑에 그러니까. 국경이 없어요. 지금 두 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네.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혹시 그러면 이분들 중에 두 분 중에 가입하셨나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한데 혹시 가입하셨나요, 감독님?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하려고요. 저도 했습니다. 아, 두 분 가입은 안 했으나 네. 구체적인 설명은 예. 덧붙여 주셨습니다. 예. 과연 어떤 분의 설명이 맞는지 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오입니다. 맞아요. 전남 이외 지역. 네. 저희 김성환 감독님 너무 정확하게 정확한가요? 설명하셨어요. 아, 정말요? 네. 이 사랑에 이게 좀 키포인트가 될 수도 맞아요. 있는데요. 네. 저희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가을부터 지금 시작을 했는데 네. 현재 40만 명 정도 지금 가입이 돼 있어요. 많이 네. 가입했네요. 네, 그래서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네. 지금 자격 요건을 보면 전남 이외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전남을 사랑하시는 내국인 또 외국인 모두 누구나 또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퀴즈를 준비한 이유가 광주 시민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전남 같은 생활권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의 서포터즈 가입하시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또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관광지 뭐 입장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농수산물 할인.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아셨으면 빨리 가입하셔서 우리 광주 시민분들도 많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혜택과 사랑의 지정남시 국경이 있었습니다. 서운하네. 전남 이외 지역에 서운하지만 어쩔 네. 수가 없습니다. 네, 이외 지역에 가입 거주해야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네. 빨리 가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런데요, 그러냐면 제가 지금- 주말만 되면은 사실 이렇게 나가는데 거의 네. 전남 지역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소지가 어디인가요? 여기죠. 아, 광주인가요? 예, 여기 KBS 옆에예요. 아, 그러신가요? 예, 예. 아유, 당장 가입 빨리 가입하세요. 하셔야 예, 돼요. 가입 빨리 해서 네. 혜택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이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에 가입을 하면 전남 사랑 도민증이 발급이 자동적으로 오. 발급이 된다고 해요. 이 도민증이 있으면 할인받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아, 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에 가입하면 네, 이런 전남 사랑 도민증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걸 자동으로 발급을 해드리는데요. 네네. 어르신들은 또 실물 카드가 편하셔서 이제 카드 선택하시면 배송해드리고요. 네. 또 젊은 분들은 모바일로 그냥 다운 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핸드폰에. 네. 그러면 저희가 모바일 도민증으로도 바로 발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남 도내에 뭐 225개 할인 가맹점이 있습니다. 뭐 관광지도 있고요, 숙박시설, 리조트, 뭐 골프장, 식당, 카페 정말 굉장하네요. 다양해요. 네. 거기에서 이 도민증하고 신분증 같이 보여주시면 다양한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빨리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가입 안 하실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제가 돼요. 조금 아까 얘기했더니 저는 이제 주말 되면은 가족이 이렇게 여행을 다닐 때는 네. 거의 전남 지역을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왜 내가 엄청난 손해를 지금 보고 있던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네. 장 볼 때 로컬 푸드 뭐 네. 장성이고 담양이고 이런 데 가는데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돼. 오늘 좀 당장 해야 받아줍니까? 오늘? 근데 가입도 정말 간편합니다. 네. 뭐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하시면 바로 홈페이지 나오는데요. 네. 간단한 인적사항만 네. 기입하시면 바로 가입되고 또 도민증 바로 발급되니까 예, 오늘 끝나시면 바로 가입해주세요. 아, 네. 그래요? 두 분 이외에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추석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전남에
농수산물을 대폭 할인받을 수 있는 전남 진짜 쇼핑몰도 그러네. 있거든요. 오.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소개해드릴 게 많아서 정말 마음이 참 바쁜데요. 네, 저희 전남에서 나는 싱싱한 농수산물을 바로 직배송해드리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남도장터라고 있는데요. 네. 뭐 인터넷에서 쉽게 남도장터 들어가시면 바로 접속이 되시는데 뭐 기존에도 저희가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 과일이라든지 곡류 그리고 육류, 뭐 수산물 한 440개의 품목 정도가 들어있고 연중 저렴하게 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 기획전을 하고 있어요. 어머. 그래서 최대 50%까지 우와. 지금 할인이 네. 들어가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랑의 서포터즈 가입하시면 할인 쿠폰의 포인트에 정말 혜택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이용해 보시면 거의 좋겠습니다. 공짜로 사오겠네요. 네. 한 가지만 예, 더 예. 덧붙여드리면 우리 남도장터 이용하시면 우리 그 농민들, 어민들 직거래나 마찬가지거든요. 직배송을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지역 그 농민, 어민들께도 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풍성하고 신선한 남도의 특산물을 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광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팀장님, 광주도 김치 쇼핑몰 그러니까요. 있죠? 네, 김치 쇼핑몰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할인 혜택이 적어서 네. 광주에는 광주 김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장인들이 만드신 맛깔난 김치들을 이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유명하죠. 네, 전 세계에서 사실은 김치 연구소가 있고 김치 타운이 있는 곳은 광주밖에 없는데 또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또 김치 축제가 매년 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무 시민공원에서 김치 타운에서 또 같이 열리기 때문에 공깃밥만 들고 오셔서 네, 축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뭐 다른 반찬 필요한가요? 저 애용자예요. 네? 애용자예요. 아, 예, 예. 네, 김치를 못 담으니까. 아니 그러면 진짜로 공깃밥만 가져가세요? 아니요, 배달 받죠. 자, 지금 그 소개 받으시고 네. 김치 쇼핑몰 그리고 그 전남의 온라인 장터인 남도장터. 남도장터 두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품목도 많고요. 할인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컴퓨터 앞에 가서 혹은 뭐 휴대폰으로 아니고요. 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 팀장님 네. 가을 행사를 준비하셨죠? 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 짝수회만 열린다. 아, 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저희 광주를 대표하는 비엔날레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냥 비엔날레 있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디자인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 비엔날레 말고요. 디자인 비엔날레가 네. 2년에 한 번 짝수회만 열리는가? 문제 자체가 너무 헷갈리죠? 저희가 길게 가면 갈수록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 짝수회에만 열린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O가 한 분 빼고 대부분이고요. 다 오르드셨어요. 설명 들어볼까요, 네, 감독님? 감독님. 지금 2023년이잖아요. 네. 올해가 비엔날레가 2023년 이죠. 열렸어요. 근데 올해는 네. 디자인 비엔날레가 아니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그냥 디자인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네. 그냥 일반 비엔날레는 매년 열립니다. 혹시 같은 해에 열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단호하시군요. 네, 없습니다. 네. 지정남 씨. 저 굉장히 헷갈리는데 내 말을 듣고 하면 돼요. 바꾸셔도 됩니다. 말 듣고 더 헷갈려요. 뭐 헷갈려요? 네. 아니 그 해년마다 광주 비엔날레는 하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비엔날레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시겠습니까? 가을 즈음이 되면 비엔날레, 디자인 비엔날레 이야기가 막 그러게요. 돌아다니다 보니 네. 이게 짝수회인지 홀수회인지 저 이걸로 한번 바꿀게요. 자, 아니, 지정환 씨 이걸로 바꾸라니까, 바꾸셨습니다. 네? 아니 원래 그거였는데 이걸로. 아, 이거 원래 이거 했었어요? 어. 와, 네. X라고 네. 생각하시는 어떤 점이 틀린 것 이유는요? 같으세요? 가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아, 짝수회가 아닌가요? 예, 짝수회 아니고. 짝수회가 아니다. 예, 아니 예. 짝수예요. 다. 아니, 매년? 짝수예라. 해마다 열린다. 홀수인가? 짝수가 아니고. 내 홀수인가? 말을 믿으세요. 제가 거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하튼 듣고 나니까 X가 좀 확실하다. 내 말을 들으니까. 예, 감독님 말씀 믿을 수가 없네. 제가 봤을 때 지정남 씨는 본인 답에 대한 확신보다는 감독님 답에 대한 의심이 더 많아요. 의심이, 순전히 의심으로. 네. 이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네. 자, 정답은요? 확인해 볼까요? 예, 좀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바꿔서 맞히셨습니다. X입니다. 지정남 씨. 감사합니다. 내가 바꿨어? 예, 근데 왜 맞은지는 몰라요. 왜 맞은지는 사실 올해 네. 이미 광주 비엔날레가 4월부터 7월까지가 열렸었고요. 예. 그렇죠. 그걸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에 한 번 열려야 되는 게 한 번 미뤄져서 맞아요. 올해 열리게 됐고요. 네. 내년에도 또 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2년마다 또 홀수에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두 비엔날레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네.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는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만나는 시민들을 또 만나다, 또 기술가 만나다라고 하는 주제로 밋 디자인 비엔날레라고 하는 주제로 열리고요. 네. 또 9월 16일 날은 또 팬클럽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는 팽수가 네, 디자인 비엔날레에 네. 방문을 하기로 했고 사실 또 광주에서 만나보기 힘든 브랜드이기도 한데 파란색 병으로 유명한 블루보틀이라고 하는 커피가 네네. 있습니다. 그 블루보틀 커피가 비엔날레 기간 동안 팝업 스토어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미 사전 예매가 많다고 들었어요. 예, 온라인 그리고 저희 오프라인으로 이미 8,000매 정도가 이미 예약이 됐고요. 또 시작 전부터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만약에 두 분 같은 경우에 네. 나의 취향을 좀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디자인 비엔날레와 그냥 비엔날레 어느 쪽인가요? 일반 비엔날레는 제 정서상 조금 어렵고요. 어렵다. 네, 좀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디자인 비엔날레는 좀 줄기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광주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뭐 이렇게 꼭 한 번씩 갑니다. 네네. 뭐 일반 뭐 이렇게 비엔날레든지 뭐 디자인 비엔날레든지 가서 식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죠. 예. 저는 그게 이번 중요하죠. 광주 비엔날레 제 그림이 또 이렇게 전시가 됐어가지고. 아, 직접 그리신 거예요? 아니요. 저 미국 화가분이 제 공연 작품을 해서 진짜 옆대만한 그림이 전시가 됐었거든요. 그럼 왜 기간 홍보를 내내. 인자서 하세요? 인자서 하게 되면 그래서 굉장히 네. 애정이 좀 많고 네. 디자인 비엔날레도 굉장히 또 가서 또 가면 영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야죠. 디자인을 하러 가야죠. 디자인. 네. 디자인. 자, 올해 가을은 또 디자인 비엔날레와 함께 하시면 좋은데요. 좀 더 역동적인 가을을 보내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요, 광주 이외의 지역분들이 그럼요.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셨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무등산 정상이 상시 개방으로 바뀌게 되죠. 예, 아마 이제 56년 동안 이제 잠겨 있었던 곳인데 네. 드디어 이번에 9월 23일 날 무등산 정상이 상시 개방됩니다. 그동안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임시 개방을 했는데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상시 개방된 무등산 정상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전라남도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전라남도 역시 행사 문제를 준비하셨죠? 준비하셨죠? 네. 올해 10월 광양에서는 전국체전 개회식이 열린다. 네. 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네. 전국체전이 올해로 104회째입니다. 우리 지역 최고의 스포츠 축제가 올 가을에 열리게 되는데요. 그 전국체전 개회식이 열리는 장소가 광양이다. 이게 맞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네. 과연 광양일지 10월이 다른 맞을지 다른 문제 지역일지,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9월일지.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광양에서는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린다. 아니면 개막식은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나요? 와. 자, 일단 문제를 만나보겠습니다. 10월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예. 네. 자, 광양에서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독님만 X를 드신 거예요, 지금? 네. 감독님 어디 뭐 저는 어디가 틀린 것 하던데 같으세요? 있어? 목포. 목포?
저는 목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저희 뉴스를 보진 않으셨나 봅니다. 뉴스 보죠. 정은아 거기에서 아나운서 나오는 뉴스는 날마다 보죠, 제가.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랬나? 아 근데 목포랑 광양은 꽤 거리가 있는데요. 예, 아니 그죠? 헷갈리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개막식은 목포에서 하고 네. 그 대회랑 이런 것은 분산 개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감독님이 듣는 뉴스는 따로인가 보다. 아니 나는 저는 체육인이라 직접 참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 아, 참가하신다고요? 아, 제가 듣기로는 온대. 잘들 알아서 추정남 오세요. 씨는 나중에 지금이라도 맞다고 바꾸세요. 생각하신 거죠? 네네네. 저는 근데 이렇게 참결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듣는 뉴스여가지고 지금 네. 조금 확신은 부족합니다만은, 네. 지금 정남 씨는 내가 X니까 O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살짝 들은 것 같아요. 자, 104년 만에 전남 지역에서 펼쳐지는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4회째. 104년 아니고요. 104회째. 104회째. 예. 네. 자, 만나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감독님 X. 혼자 만드셨어요. 유일하게. 너만 봤잖아요. 목포예요? 아, 정말 우리 김성환 감독님 정말 스포츠 영웅다우십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올해 지금 전국체전이 10월 13일 날 네. 개막식이 개회식이 있는데요. 네. 저희 전남 목포에서 열립니다. 근데 이제 개회식은 사실 주 개최지가 이제 목포시기 때문에 목포에서 열리지만 대회 자체는 전국 전남 그 22개 시군 그러니까. 전역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회 기간이 지금 전국체전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이고요. 네. 전국 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2008년도에 저희 전라남도에서 전국체전 개최하고 15년 만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지금 똘똘 뭉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니까요. 네. 전국민 스포츠 대축제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네. 처음에는 감독님 빼고 다른 분들 전부 다 O를 드셨길래 아, KBS 뉴스를 열심히 안 보시는구나. 약간 섭섭했다가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전라남도에서는 전국체전 말고도요. 열리는 그 행사와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아, 네. 사실 올해가 전라남도 방문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대규모 메가 이벤트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뭐 이미 4월부터 지금 시작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뭐 세계적인 축제죠. 지금 600만 명이 이제 넘어서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인기몰이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이 지금 9월 1일이죠. 오늘 방송되는 이제 9월 1일 오늘부터 2달간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네. 또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수묵을 새로운 한류 브랜드로 저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기대가 크고요. 또 음식하면 전남이잖아요. 그래서 10월에는 저희가 국제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 열리게 되고 또 국제 농업 박람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덧붙여 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10월에 남도 영화제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 여러 나라의 지금 수준 높은 그 영화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또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갈 곳이 너무너무 많아서 고민될 것 같은데 두 분은 특별히 좀 가보고 싶은 행사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음식 문화 축제 예. 거기를 가서 우리 남도에 정말 진짜 그건 엄청난 행복이에요. 그런 맛있는 음식을 어디 가서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한 자리에 모은 음식을 같이 이것저것 다 맛을 보면서 네. 그것을 느낀다는 것은 엄청난 행복이죠. 그럼요. 그건. 네. 저는 이제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서 남도 영화제. 제가 또 베를린 영화제에 한번 갔다 온 배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독립영화로 갔다 왔기 때문에 영화제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렇죠. 여기서 정남 씨가 영화제를 안 간다고 한다면은 다른 그 분들이 그 연예인 분들이 전부 실망을 해요. 왜요? 무조건 영화제 가야 돼요? 지금 작품을 여러 가지 하시는 하고 분이 계시니까. 직접 안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 베를린까지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영화제. 네. 그럼요. 지정남 씨 앉아 있는 자세가 이제 배우처럼 굉장히 달라지셨습니다. 네. 정말 자태가 아주 진짜 처음 보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9월에는 또 마지막 주에 추석이 있어서 놀거리, 볼거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부터 전국 사적
사찰 무료 입장이 가능해졌잖아요. 네. 전남에도 이렇게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사찰들이 꽤 많은데 소개해 주실까요? 아,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올해 5월부터 전국의 많은 사찰들이 지금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전남에는 13개의 사찰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금 무료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광주에서 가까운 저희 뭐 화순 운주사나 장성 백양사, 또 순천 송광사, 서남사, 뭐 구례 화엄사, 해남 대흥사 네. 등등 정말 멋진 경관에다가 또 입장료까지 무료니까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고향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올 가을에 전남 행사 많으니까 네. 행사도 보시고 사찰도 보시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정책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님. 예. 광주에는 현재 24시 아이들을 진료하는 병원이 있다. 네. 자, 소아과 병원이 많이 줄고 있어서 사회적인 고민이 크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을 해드렸는데 우리 지역에도 아동병원이 몇 곳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4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어렵네요. 네, 특히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요, 24시까지라고 하더라도 밤늦은 시간에 아이를 병원에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큰 힘이고 또 행복이거든요. 네. 과연 광주에 현재 24시까지, 자, 네. 24시 아이들을 진료하는 병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시간이죠? 24시까지. 24시간이 네. 아니고요. 자정까지입니다. 자정까지. 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오, 한 분 자. X 드시고 전부 다 O를 드셨습니다. 두 분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우신 지 오래돼서 오래됐- 약간 네, 그렇습니다. 관심이 좀 멀어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KBS 뉴스를 보고 많이 정보를 얻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소아과 의사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많이 어려움을 겪고 네. 있다는 얘기는 KBS 뉴스를 많이 보고 좀 아는데요. 그래도 우리 광주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24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너무 필요한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엄마들도 늦게 끝나고 네. 이렇게 애기들을 안고 저도 막 발 동동 구렸던 그 추억이 있네요. 네. 근데 참 또 희한한 것이 어린 자녀들이 밤 늦게 아픈 경우가 꼭 많아요. 늦게 아픈 분명히 맞아요. 저녁 먹을 네, 때까지 괜찮았거든요. 괜찮았는데. 근데 저녁 먹고 소화시키다가 네. 아프다 그럴 때가 간혹 밤 있습니다. 늦게, 그러면 맞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경우에 24시까지 병원이 운영을 한다면은 굉장히 단비가 든 그런 소식이죠. 정말 힘이죠. 네. 예, 예. 자, 그렇다면 정답을, 현실은 어떨지 예, 확인해 만나보도록 보겠습니다. 예.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답은 O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뭐 저출산이다 하더라도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에서 진료 한번 받기가 정말 힘들지 어려워요.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맞아요. 말까지 이제 네.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요구들 때문에 이번에 민선 8기 손에 잡히는 변화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정책이 24시 안심병원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오늘 9월 1일부터 이제 첫 진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24시까지 진료를 보게 되고요. 24시까지 진료를 받더라도 야간 진료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진료 수당을 받기 때문에 24시까지 그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거고 사실 24시 이후에는 네, 다시 응급의료 체계 응급실로. 지원을 또 네. 받을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직장인들 분들 중에서는 낮 시간에 이제 업무로 바쁘셔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광주광역시는 직장에 근무하는 이제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픈 아이 이제 병원 동행 서비스와 그리고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앞으로 좀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네. 분명히 얼마 전까지 저는 없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가능해졌습니다. 합니다. 네. 어느 병원인가요? 기독교 병원입니다. 예. 기독병원. 네, 광주 기독병원에서 오늘부터 24시까지 진료를 하니까요.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꼭 잘 챙기시기 네, 바랍니다. 24시간 병원은 아니라는 거. 네, 그 점은 좀 24시까지입니다. 예,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정까지. 바로 전라남도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내주시죠, 고 고 팀장님. 팀장님. 아, 네. 전라남도에는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이 있다. 예. 지금 이 문제를 듣고 지정남 씨께서 지어주신 표정이 딱 맞아요.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
네. 예. 낯설기도 하고요. 근데 왠지 있을 것 같은 이름입니다. 네, 그죠? 있으니까 문제를 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정말 있을까? 그럼 있다면 그 이름이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맞을까? 아유 이름 예뻐라 연금 있었으면 예.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있을 법하고 너무 예쁜 연금이라 네. 당연히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저 이름이 맞을지 네. 저 연금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하는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전라남도에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바람연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두 두 분은 분은 있다고. 오를 드셨고. 그리고 어머님들도 두 분 빼고는 다 네, 다 있다고. 오를 드셨어요. 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감독님. 만약에 있다면 뭐에 관한 연금일까요? 바람연금, 햇빛연금. 저는요, 이 연금을 어떻게 봤냐면 햇빛하고 바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좀 전라남도는 이렇게 그 해풍하고 바다바람이 좋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연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람 에너지 뭐 이런 예, 건가요? 예, 예. 그렇게 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 연금 자체가 있다 없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나온 것은 햇빛하고 바람이 여기 나오잖아요. 네네. 네. 이 전라도는 이 햇빛하고 바람 좋기로 유명한 데가 우리 전라남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감독님. 나는 있을 수 있다. 터치. 타치. 예. 이게 맞았어요?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있는데 있어? 예. 뭐냐면 풍력발전소. 이게 그러니까, 그 예. 지역의 풍력발전소를 예. 썼다. 네. 또 이 태양광 이게 태양열 발전소. 예. 예. 태양광석. 태양광 패널을 예. 설치했다. 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연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 좀 이제 쉽게 네, 이해하실 수 쉽게 이해하시라고 햇빛연금, 바람연금. 맞아. 정남 씨 말이 맞네. 대변이. 네. 아, 나는 설명을 잘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좀 틀린 것 같은데 내가 나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 연금. 지정남 씨가 감독님 대변인 하신 대변인.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렇군요. 아, 저는 OX 퀴즈 풀면서 두 분 사이가 이렇게 화목했던 점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과연 정답까지 화목하게 맞히게 된 건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과연? 아름다운 결말이네요. 네. 내용도 맞습니까? 저희 지정남 선생님 너무 정확하게 잘 맞아요. 짚어주셨어요. 네, 저희 이제 이름도 참 예쁘죠. 햇빛연금, 바람연금. 네. 이제 그 기본 개념은 재생 에너지로 저희가 뭐 태양광 발전소, 해상풍력 발전단지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그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수익을 뭐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는 게 지금 햇빛연금이라고 저희가 일명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해상풍력을 이용하게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바람연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햇빛연금은 지금 이미 시행이 지금 이제 되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시는 주민들은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1년에 뭐 200만 원까지도 예, 받고 계시고요. 지금 바람연금은 이제 해상풍력 자체가 지금 조성 단계에 있어서 네. 아직 이제 시행이 되려면 조금 더 시일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다만 해상풍력이 태양광보다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수익도 굉장히 더 크죠. 그래서 거기에서 받으실 수 있는 연금도 저희가 훨씬 더 이제 많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사실 이게 단순히 그냥 지역 주민들 이렇게 돈 받을 수 있는 복지 차원 이제 또 그걸 넘어서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친환경 에너지 또 생산을 하면서 주민 소득도 또 올리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네. 또 요즘 참 지역 소멸 문제 저희 전라남도 참 뼈아픈 그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햇빛연금을 하면서 뭐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또 유입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런 지역 소멸이나 인구 소멸 문제에도 굉장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들면 저희 신안군에 보면 이제 안자도라는 섬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안자초등학교 자라분교라고 있는데 원래는 폐교될 학교였거든요. 올해. 네. 근데 새로 그 햇빛연금 때문에 이제 이사들을 오시면서 학교가 유예가 되고 폐교가 유예가 되고 다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알쏭달쏭 OX 퀴즈. 오늘 누리세요 광주 전남 지역의 정책과 행사라는 주제로 OX 퀴즈를 풀어봤는데요. OX 퀴즈를 풀면서 이 정책들이나 행사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저희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오늘 문제를 내주셨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광주광역시에 이제
시민 정책들을 이제 소개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더 많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소개해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고 또 이제 광주 시민분들이지만 또 광주시의 정책들에 대한 또 이제 더 많은 홍보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정말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우리 시도민 여러분 직접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정책들 많은데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의 질문들을 준비하셨는데 오늘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적 아주 우수하지 어. 않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또 설명드릴 부분까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절대 짜고 한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를 저희가 미리 공개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은 네네. 문제를 미리 드려도 모르실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네. 드려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뭐 매번 이 시간 되면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만은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에서 도나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구나. 또 네. 알아도 뭐 이렇게 그냥 흘려들을 자세하게 수 있고요. 흘려듣는 네. 거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아는데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혜택을 우리가 얼마나 누릴 수가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혜택을 누린 줄 알면 애향심은 저절로 마트에서 포인트로 물건 하나만 써도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걸 또 그 마트로 가게 되고 그와 같이 이 정책들의 혜택 홍보가 진짜 많이 돼서 많은 혜택을 누려서 애향심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네네. 네, 말씀하세요. 두 분 그 전남 도민증은 바로 신청해 바로 주세요. 바로 예. 끝나자마자 바로 예, 지금 네. 바로 받을 거예요. 네. 자, 오늘 방송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은 정보를 잘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알쏭달쏭 OX 퀴즈는요, 광주시청 이정현 기획홍보팀장님, 그리고 전남도청 고경희 연설문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게 우리들의 관심이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챙겨야 될 것, 또 권리나 이런 것들은요,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